7월 7일 오전 7시 58분입니다. 실시간 리플이 거래되고 있는 것을 보고 계십니다. 미국하고 한국으로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조금 거래되고 있습니다. 현재 거래 볼륨은 10억 달러이고 원화의 구성비는 18.61%입니다. 이 원화의 구성비의 가장 큰 특징은 리플 가격이 이렇게 행보를 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고점을 찍다가 이렇게 다시 내려오고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하면은 요 구간 저점에서 올라갈 때에 원화의 구성비가 높아진다. 그리고 저점일 때도 원화의 구성비는 높다. 그리고 저 고점에서 내려오는 구간에도 원화의 구성비는 높고, 완전히 바닥으로 행보할 때 요 구간에는 이 원화의 구성비가 낮아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요 구간이 되겠죠. 원화의 구성비는 가격이 높을 때나 낮을 때 두 가지의 구성비가 편차를 보인다. 반면에 가격이 이렇게 바닥에 행보할 때는 원화의 구성비가 낮는 특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업비트에서 보시면은 어제 오후 1시부터 한 12시 1시부터 3020원에서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말 토요일에는 조용했고 일요일 올라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왜 올라가냐?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 어느 정도 수렴하는 단계에서 지금 상승하고 있다라고 한마디로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참고로 요 지난 2024년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 상승을 보면 대략 한 27일이고 한 400% 상승을 했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 구간은 역사적으로 보면은 요 차트가 2018년부터 나오는데, 그냥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2020년 후에 보면은 여기에 매물대가 엄청 모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간에 엄청난 많은 물량이라는 것은 우리 기준에서 여기서 올랐다 내렸다 21년 불장에 왜 리플만 안 가지, 리플 또 사고 여러 가지 했는데, 그 많은 물량들이 이거를 소화를 시키고 상승을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 매물대를 다 뚫어야 되는 것이죠. 뚫는다는 것은 여기에 수많은 물량을 사고 물리고 4년 5년 동안 너무 지친다, 힘들다. 그런데 리플이 갑자기 상승을 했습니다. 상승을 했다는 것은 700원에서 1000원, 1100원, 1500원 이렇게 올라가면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팔았겠죠. 당연한 심리겠죠. 팔았겠죠. 그것을 다 뚫고 이래 올라갔다는 것은 이 개미들의 억눌려 있던 매도 압력을 다 돌파를 하고 갔다는 것은 엄청난 에너지가 여기서 폭발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에너지의 원천,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에너지고, 그 매도세를 다 뚫고 가는 그런 세력, 그러니까 큰형님의 힘은 어디서 나올까? 그것이 이제 제가 분석하는 주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됐겠지, 또 떨어질 거야, 리또속이라고 생각을 하고 팔았던, 매도했던 분들이 있을 거고, 그 가운데서 일부 분들은 팔고, 소위 말해서 1300원, 1400원, 1500원에 팔고, 아니면 2021년 고점 2500원 되면 끝날 거야, 여기서 팔고 아마 여기서 다시 샀던 분들이 더 많을 겁니다. 더 많지는 않고 일정 부분 있겠죠. 결국은 투자는 개인이 판단하는 거하고, 그러면 왜 나는 여기서 팔아야 됐고 왜 여기서 다시 샀어야 될까? 그 기준은 무엇일까를 봐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모든 결정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한 개도 팔지를 않았습니다. 물론
단기로 사고 팔고 하는 수량이 있긴 있지만은, 그러니까 진정한 이제 고점이다 해서 여기서 팔은 물량은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은 니는 왜 그런 생각을 했고 그 근거는 무엇일까? 그걸 분석하는 게 저의 주 종목이다. 그 다른 분도 마찬가지다. 모든 분들이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차트나 리플에 대해서만 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가 돌아가는 거시적인 경제, 그리고 역사, 인문학 전체를 보면서 세상은 지금 무엇을 향해 가고 있고, 항상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쉽게 설명드려서 우리 현실로 돌아와서 조선 시대에 내가 지주다, 이렇게 지주 갑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내가 가진 사람에서 노예 100명을 거느리고 있는 여기에만 농사를 엄청 짓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할까? 아, 내가 이것을 영원히 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영원히 누리고, 이 노예 100명은 그냥 밥만 주고 내 일을 열심히 계속 할 수 있게 만드는 생각을 하겠죠. 항상 그런 관점에서 가진 사람 입장에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은, 가진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과 밑에 우리가 바닥 서민, 그러니까 밑바닥 인생에서 바라보는 것은 천지 차이다.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들, 권력자, 그리고 뭐 국가를 보면은 국가 단위고 전 세계를 보면은 미국이 있죠. 그런 가진 사람 입장에서 세상을 항상 봐야 된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가진 사람 입장에서 지금의 부를 영원히 계속 유지를 하고 싶대겠죠. 이거 좀 지우고 가겠습니다. 지금 부가 이만큼 있는데 시대가 바뀌어도 나의 부는 이렇게 더 늘어나고 싶은 게 인간의 욕구겠죠. 그럼 이렇게 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부의 이전이겠죠. 그게 한마디로 제가 보는 디지털 세상, 암호화폐 세상의 핵심 키워드다. 결국 화폐혁명이다. 화폐혁명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세상들은 디지털화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 지금 또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언제 어디서나 24시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아직 돈은 디지털화 되지 않았다. 뭔 소리 하냐? 돈 지금 카드로 다 쓰고 계좌 이체하고 있는데 병신 삽질하냐? 그것은 우리 국가 내부에서 일부의 일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상품권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신세계 상품권, 그 다음에 롯데 상품권, 그 다음에 건강제와 상품권, CJ 상품권이 있다면은, 그 상품권은 그 그룹 내부에서만 사용을 하는 것이죠. 다른 데서 제휴를 할 수 있지만은 원천적으로 신세계 상품권을 롯데에서 살 수 없고, 롯데 상품권을 이마트에서 사용할 수 없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냥 내부 사용용인 거죠. 그걸 이제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은 한국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물론 카드로 해외에서 사용을 할 수 있지만은 근본적인 무역, 금융, 결제나 모든 것들이 아직 구시대적 상황에서 달러로 결제를 해야 되고, 우리가 외환을 바꿔야 되는 그런 것들이 아직 발전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앞으로 디지털화 될 것이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자, 이게 보면은 제가 이거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자산의 토크나, 제가 자산 토크나라고 여러 번 설명을 드렸죠. 한 번 더 설명을 드리면은, 요게 이제 두바이인지 그 그림인데, 요게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사시는 동네에 있는 도심에, 예를 들어서 한 7층짜리 건물이다. 예를 들면은, 근데 이거를 한 40억 정도 하겠죠. 그러면은 이걸 개인이 투자하기에는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거를 공동 구매를 한다든가 사람을 모은다든가 이렇게 해서 여러 서류를 해서 투자를 하는데, 앞으로 자산의 토큰화가 RWA가 되면은 모든 자산이 토큰처럼 쪼개지는 겁니다. 토큰처럼 쪼개진다는 것은 비트에서 비트코인 지금 1억 4,800만 원이지만, 우리가 비트코인 한 개를 비싸니까 1억 4,800만 원 못 사지만은, 이걸 매수를 하려면 만 원치도 매수를 할 수 있고 10만 원치도 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같은 개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자산이 토큰화 되면은
이게 보시면은 부동산, 주식, 예술품, 탄소 배출권, 뭐 다양한 자산들이 토큰처럼 자유롭게 거래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당연히 유동성이 올라가겠죠. 쉽게 거래가 되겠죠. 그러면은 즉각적인 반응이 되겠죠. 자,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비싼 거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은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일반인들이 살 수가 없지만, 그게 토큰화 된다면은,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서울에 고급 아파트가 있다면 100억짜리가 딱 나 10%만 살 거야. 근데 투자했는데 엄청나게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 있죠. 유동성 증대, 접근성 향상, 투명성 및 효율성, 그리고 자동화 및 스마트 계약, 이렇게 모든 것이 된다. 그러면은 리플하고 RW의 자산 실물하고 무슨 관련이 있냐라는 것은, XRP 자체는 토큰이 아니지만은 XRP 레저라는 블록체인 네트워크는 XR 토큰을 거래하는데 할 수 있는 플랫폼이다. 이게 뭐냐면은,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자, 여기에 가면은 막 엄청난 뭐 LG 뭐 세제 있고, 먹는 거, 음식, 여러 가지 세탁기, 냉장고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러면 수많은 업체들이 이렇게 소형 개인 신발처럼 해서 여기 들어와서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한다는 것은 이 쿠팡이라는 플랫폼이 XRP 레저라는 겁니다. XRP 레저 위에 이 플랫폼이 올려지면은 여기에 실물 자산, 부동산이든 쉽게 말해서 이 건물이 여기에 올라오는 겁니다. 쿠팡처럼 여기에 올라오면은 자유롭게 입출금이 되고, 그러면 그것이 거래되는 단위가 뭐냐면은 XRP니까 당연히 XRP를 브릿지로 연결이 하겠죠. 그렇게 될 수가 있고,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게 리플이 하고 있는 하나의 방향이고, 리플이 이것뿐만 아니고 국경 간 결제에서 국가 통화를 브릿지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스테이블코인 요즘 말이 많은데, 지금 이제 미국의 이제 분들이 부채 한도 관련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지니어스에 물어보면은, 지민이에 물어보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8월 말이라고 돼 있는데, 자세히 보면은 뭐 저도 좀 더 분석을 해 봐야 되겠지만은, 이미 여기 보시면은 올 부채 한도는 이미 한 따위 찬 겁니다. 그러니까 이빠이 찬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면 이때까지 무엇으로 버텼냐 하면은, 우리나라 치면 국민연금, 퇴직연금 이런 것들로 해서 소위 말해서 돌려막기 해서 미국의 이자를 부담했는데, 그것이 8월 달이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기 보시면은 9월, 10월 달까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포인트는, 너무 부채 한도에 이미 8월 달에 무슨 큰일 나는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이게 미국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이 방향이 뭐냐면, 제가 이것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부채 한도가 협상이 이제 결국은 지금 미국의 부채가 여기 보시면은 36조 1조 달러 이미 가득 찬 것이죠. 그래서 돌려막기, 부채 한도를 늘려서 다시 채권을 발행해서 미국의 재정을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빚을 쉽게 말해서 내가 카드론으로 대출할 수 있는 금액이 대출이 1,000만 원인데, 1,000만 원 부족합니다. 2,000만 원 늘려주세요. 이걸 국회의회에서 똥똥똥 해서 통과를 시켜야 되는데, 그게 안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뭘로 버티는, 이미 한도를 찼는데 내가 적금, 보험 넣었던 거, 보험 대출을 막고 이렇게 돌려막기 하고 있었다. 한마디로 설명을 드리면은 그런 거고, 그렇게 되면은, 자, 그 근본적인 것을 보면은 부채가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은 부채 한도가 늘어나더라도, 그러면 미국이 또 채권을 추가적으로 발행을 해야 됩니다. 채권을 추가로 발행을 한다는 것은 채권을 사줄 사람이 있었는데, 사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미국인 나라가 워낙 큰 우리가 상상 이상이니까 채권을 수조 원을 발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하반기에만 한 1, 2조의 채권을 신규로 발행을 해야 된답니다. 보시는 것처럼 2조면 우리나라 도로 2조 6천억 원, 거의
7,800조 원 정도의 추가적인 채권을 발행을 해야 되는데 그 규모는 어느 정도이냐면 우리나라 1년 예산이 800조 원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한 10등, 11등, 12등 정도 되는 국가인데 그렇게 보면은 엄청난 돈이죠. 그거를 단기간에 발행을 1년 예산에 우리나라 1년 예산에 8, 3, 20 거의 3배에서 4배 되는 금액을 단기간에 발행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는데 엄청난 위험이죠. 그래서 그러면 그 많은 물량을 발행을 하면 누가 사줄 것이냐. 이게 엄청 중요합니다. 자, 기존에는 이 미국 채권을 보유하고 있던 국가의 비중이 25%, 요거는 사이트에서 제가 이제 캡처를 해서 작성한 것인데 23.35% 정확하게 25% 그 구성비를 보면은 일본, 중국, 영국, 룩셈부르크 쭉쭉쭉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국은 180조 원 있고 일본은 1,500조 원, 중국은 1,100조 원. 요게 보시는 것처럼 24년 12월 기준 7개월 전입니다. 지금은 더 줄을 수도 있고 하여튼 흐름을 보자는 겁니다. 영국은 1,000조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최근 미중 관세나 이렇게 글로벌 관점에서 보면은 이들 국가들이 기존 대비해서 더 사줄 확률보다는 저 새끼 꼴보도 맨날 뭐 관세 내라고 하는데 당연히 나라도 사주기 싫겠죠. 그냥 팩트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너네가 사줘야지 왜 안 사주는 거야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내가 왜 네 거를 사줘야 되나 그런 논리도 적용할 수 있겠죠. 어쨌든 그러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 채권을 계속 발행을 해야 되는데 물론 미국 내에서 기존 75%를 소화를 하고 있지만은 시장이라는 것이 100% 가운데서 기존 75%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25%가 20%로 줄어들면은 그 5%는 누군가가 사줘야 되는데 안 사주면은 채권 금리는 반대로 올라가겠죠. 당연한 겁니다. 자, 채권을 발행을 하는데 이자를 4% 준다. 근데 아무도 안 사. 그러면 4.2% 줄게. 그래도 안 사.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4.5%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뭐냐면 채권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채권 금리는 반비례하는 겁니다. 그만큼 높은 이자를 주고 발행을 해야 되는데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좆됐다. 안 그래도 힘든데 이자 더 올라가겠네 라고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파월 의장 보고 빨리 금리 내리라고 개지랄 떠는 이유가 거기에 일정 부분 있다. 물론 그 뒤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측면도 있지만은 어쨌든 자, 그러면은 미국이 바보도 아니죠. 지금 부채 한도도 있고 어쩌고 저쩌고 그랬는데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에 보면 지니어스법이 통과되었죠. 결국은 뭐냐? 법이 간단하게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조건 현금 및 통화, 은행 및 신용조합의 예금, 단기 국채로 담보된 판매 조건 계약, 정부 발행 머니마켓 펀드, 중앙은행 준비금 어쩌고 저쩌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뭡니까? 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라는 것은 USDT 같은 것이죠. USDC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테더는 또 문제가 뭐냐면은 중국 자본 테더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안 나오는데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테더의 가장 큰 문제는 100% 그것을 오픈해야 되는데 미국 채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70%를 가지고 있는데 나머지 30%는 비트코인 그 다음에 중국의 채권 뭐 금 이런 걸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은 법을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100% 오픈해야 된다는 것이 지니어스법의 핵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스테이블 코인 회사는 100% 준비금으로 단기 국채, 여러 현금 및 통화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단기 국채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미국 채권을 발행해서 기존에 사주던 국가 25% 가운데서 일본, 중국, 영국 이들 국가의 비중을 대체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시장이 확대된다는 것이죠. 그게 지금 시장 가치가 2월달 기준으로 2,100억 달러. 물론
아직까지 이 국가들이 보유한 것에 비하면은 한 20%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주 미미하죠. 10에서 20%밖에 안 되는데, 근데 시장의 방향이 앞으로 이것이 수십 배가 커진다는 겁니다. 최대 3조 7천억 이렇게 얘기했고, 베세트 재무장관, 스콧 베세트 재무장관도 무조건 이걸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지금 부채 한도가 이렇게 위기가 있지만은 미국 입장에서는 지살길 만들어 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그러면은 이 스테이블 코인이 더 확장되고 우리가 투자하는 코인 시장에서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더 시가총이 올라간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비트코인, XRP, 이더리움이 시즌 끝났습니다. 이제 골로 갑니다. 이제 안 올라갑니다 해서 가격이 폭락한다. 근데 스테이블 코인은 계속 올라간다.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죠. 당연히 같이 분위기 타서 같이 스테이블 코인도 시가총액이 이렇게 커지고 시장 파이가 커지는데 우리 코인 이 암호화폐 대장이나 부대장 이런 코인들도 메이저 코인들도 같이 좋은 분위기 속에서 올라갈 가능성은 있다. 무조건 올라간다는 건 아니고, 물론 이 코인 가운데서 비트코인이 올라간다고 해서 알트가 다 올라간 건 당연히 아닌 건 여러분도 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더리움 올라간다고 해서, 리플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런 알트가 나머지 김치 코인이나 이런 것이 안 올라가는 것은 당연하다. 어쨌든 시장이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볼 때는 여러 가지 측면을 같이 봐야 된다. 단편적인 뉴스에 나오는 뭐 부채 한도 협상, 그 다음에 뭐 경제 지표,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전쟁, 이런 것들은 소위 말하면은 우리가 낚시할 때 미끼를 하는 것처럼 미끼 상품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 우리나라의 코스피가 엄청나게 상승하고 이재명 정부 들어서 이 여러 가지 정책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다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게 나오는데, 지금 서울은 6억 이상이 대출이 안 되죠. 그러니까 기존의 민주당 정부에서 취했던 정책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이었는데 항상 보면 그래서 이번에 올라갈 거라서 집값이 올라갈 거라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완전히 숨통을 끊어버리는 것이죠. 이게 6억 이상은 대출이 안 된다는 것은 현금 없으면 집 사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특징상 집값이 올라갈 수 없겠죠. 그러면 이건 이 코인하고 왜 이 얘기하냐? 결국은 그 시장에 유동되는 자금, 돈이 흐름이 결국 주식과 암호화폐 쪽으로 흘러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게 집값에 이게 돈이 회전이 안 되니까 그 유동성들이 소위 말하는 업자나 투기꾼들, 자본 여력들이 그 돈의 흐름이 물줄기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장을 한번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거는 트럼프 대통령 심슨 만화에 나오는 2000년도의 그림이고, 실제 트럼프가 이런 스탠스를 취했습니다. 물론 뭐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은 어떻게 이 15년 전에 이런 사진들이 있었고 실제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라고 뭐 음모론적인 부분도 있지만은 저는 음모론 이해와 관련된 부분에 아주 깊게 관심이 있는 분야입니다. 이 세상이란 것은 하여튼 그런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코인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게 또 뭔 소리냐? 핵심은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것이지, 우리가 암호화폐를 투자해서 이게 소위 말해서 뭐 직장에 승진에 도움 되는 거 아니고 뭐 내가 자격증 시험에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한 가지입니다. 내가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그 과정 속에서 이것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깊게 연구하는 게 저의 주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제가 네이버 프리미엄 컨텐츠 오시면은 그와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지금 유튜브하고 틱톡에 올리는 영상은 지금 이렇게 촬영을 했고, 요 후속편에 아주 심층적으로 세상을 보는 인사이트, 음모론,
그리고 지금 리플의 위치, 그리고 시즌 고점에 대한 얘기는 오늘 06시 종합 분석에 상세하게 올려놨습니다. 감사합니다.